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쉽게 배우는 인터넷 동영상 편집 4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동영상 편집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파워 디렉터 15를 설치하고 화면 구성을 배워보실 건데요. 이때 설치 방법이 시간이 좀 걸리세요. 그래서 천천히 저의 화면을 따라 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고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 번만 설치해 놓으시면 다시 설치하실 필요 없으시니까 꼭 앞부분을 설치 따라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계속 이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럼 파워 디렉터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바탕화면 준비해 주세요.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인터넷 접속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15 버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네이버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거예요. 이때 저처럼 네이버가 첫 페이지이신 분들은 더보기 버튼만 클릭하시고 그 다음 하단에 소프트웨어 두 번째 줄 가운데에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네이버가 페이지 처음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구글이 첫 페이지이신 경우에는 직접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소프트웨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서 검색 결과 중에 첫 번째 소프트웨어 네이버닷컴을 선택해 주세요. 곧바로 더보기를 눌러서 들어온 분이든 또는 저처럼 직접 검색하셔서 들어온 분이든 간에 같은 사이트로 접속하시는 겁니다. 이때 안내문이 잠깐 나타나는데요. 7일간 보지 않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지 않고 X자로 닫게 되시면 항상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이 안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7일간 보지 않기로 닫고 저와 함께 필요하신 프로그램을 찾아가겠습니다.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셨던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모아놓은 좋은 사이트인데요. 8월에 종료된다고 하니 혹시 지금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곳에서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위쪽 검색창을 보시겠습니다. 위쪽 검색창 클릭하셔서 한글로 파워 디렉터라고 입력해 주세요. 한글로 파워 디렉터 입력하셨을 때 15 버전은 무료이고요. 15 이상 버전부터는 유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15 버전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파워 디렉터 15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다운로드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무조건 다운로드라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좀 여러 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운로드를 무조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그리고 확인 후 다운로드 버튼도 클릭할게요. 그 다음 한 번 더 가운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마지막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가운데에서 클릭 눌러주시게 되면 저처럼 저장 위치를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이때 가장 찾으시기 쉽게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XE라고 적혀져 있으신데요. 설치 파일입니다. 파일 형식, 애플리케이션 확인되시죠?
그리고 바탕화면을 선택하신 분들은 하단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 클릭하셨죠? 3초 내지 5초만 기다리시면 곧바로 왼쪽 하단에서 다운로드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살짝만 아래로 내려오시겠어요? 살짝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참고사항을 꼭 보셔야 합니다.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은 설치하실 때 CD키를 요구하는데요. 바로 비밀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 비밀번호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이신데 영어 대문자랑 또 숫자가 섞여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CD키를요,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때 외우실 수 없으니까 저처럼 드래그, 해당 CD키를 저처럼 드래그 하시고 우클릭 후에 복사하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C 해주셔도 돼요. 복사 또는 컨트롤 C 클릭. 그리고 메모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가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검색창에 메모장이라고 입력하세요. 메모장 입력하시고 메모장을 클릭, 상단 앱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저처럼 메모장이 열리고 이때 컨트롤 V나 또는 편집에 붙여넣기, 컨트롤 V 또는 편집에 붙여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작은 글씨로 해당 CD키가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되셨죠? 네. 메모장은 닫지 마시고 아래쪽에 최소화 버튼을 클릭해서 내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설치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왼쪽 하단에 사이버 링크 파워 디렉터 EXE 설치 파일을 클릭하세요. 혹시나 저처럼 설치 파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실 때 아래쪽에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일 브라우저이신 분은 위쪽에 표기가 되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설치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바탕화면으로 가셔서 이렇게 검정색 동그라미 안에 파란색 화살표가 그려진 해당 설치 아이콘을 2번 직접 입력,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곧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에서 열어주시는 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에 더블 클릭하시는 거나 설치 방식은 똑같으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저처럼 지금 설치라는 버튼이 파랗게 변하는데요. 자, 이 지금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 주셔야 돼요. 설치할 때에는 기다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설치 마법사 나타나셨을 때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고 동의, 그리고 또 100%가 될 때까지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교육장에서 여러 사람이 다운로드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현재 선생님들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하신다면 1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다운로드가 완료되시면 실행 버튼이 나타나게 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파워 디렉터의 시작 화면이신데요. 아직 설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CD키를 입력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CD키를 입력하시는 메뉴를 불러오겠습니다. 최대 기능 편집키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CD키를 입력하시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CD키 우리 메모장에다가 넣어 놓으셨어요. 하단에 메모장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도 가능하세요. YR7RQ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저처럼 블럭 잡고 컨트롤 C 그리고 첫 번째 사각형 박스 안에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단어가 입력이 됩니다. JRNWU 역시 블럭 잡고 컨트롤 C 그리고 위에 두 번째 박스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JLA77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키보드로 쓰시고 저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가 편한 분들은 복사 붙여넣기로 입력해 주세요. 혹시나 CD키를 완전히 복사 못하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지금 잠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D키를 잠시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메모장에 복사하지 못하신 분은 저의 동영상을 보시고 차근차근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제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CD키를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재생하셔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죠. 저처럼 CD키를 다 입력하셨다면 이제 해당 메모장은 필요 없으니까 닫기 하겠습니다. 닫기 저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때 활성화 중 나오면서 제품 키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고 경고창이 뜹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워 디렉터 설치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뒷부분이 가장 중요하세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알겠다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도 역시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파워 디렉터가 잠시 종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저와 함께 레지스트리 편집기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실 거예요. 하단 검색창 보이시나요? 클릭하셔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한글로 적어주세요. 레자만 적으셔도 가장 위쪽에 나오실 거예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레지스트리라고 적어주세요. 이때 기본 앱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뇌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곳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고쳐주시면 파워 디렉터도 쓰실 수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앱을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저희가 찾는 경로를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단촐하게 5가지 폴더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폴더들 가운데 파워 디렉터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짝꿍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리는 경로와 똑같은 경로의 폴더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로컬 머신이라는 폴더를 2번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더블 클릭하셔야지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또 다른 폴더가 나타납니다. 이때 저처럼 6개의 폴더 보이시나요? 그러면 또 로컬 머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폴더를 2번 클릭해 주세요. 따닥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하셨을 때 다양한 내 컴퓨터 안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보실 수 있고요. 우리는 사이버 링크의 파워 디렉터 15를 찾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실 때에는요, LBCD 이 순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C 부분이 나오는 상단에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사이버 링크 파워 디렉터 15 찾으신 분들은 또 따닥 더블 클릭 파워 디렉터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다시 한번 파워 디렉터 15 안에 들어있는 폴더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밑에서 2번째 유저 레지 보이실 거예요. 자, 더블 클릭 하셔서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폴더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 폴더까지 들어오신 거고요.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온라인 체크라고 데이터 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 디렉터를 열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온라인 책이라는 단어를 바꿔만 주시면 돼요. 온라인 책이 적어져 있는 프로드 액티베이트라는 이 메뉴를 따닥 2번 클릭해 주세요. 못 찾으실까봐 제가 표기해 놓을게요. 더블 클릭입니다. 처음에 하실 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실제로 한두 번 반복만 하시잖아요. 금방 단순 짝꿍 찾기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온라인 체크라는 단어가 파랗게 선택되어 있을 때 지워버리세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로컬 서버라고 영어 단어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로컬 서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아까 온라인 체크라는 데이터 값 대신에 로컬 서버라는 데이터 값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파워 디렉터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레지스트리 편집기 종료해 주세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종료하셔도 파워 디렉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선생님들과 제가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때 파워 디렉터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동그라미 모양이고요. 실제로 설치된 파워 디렉터 앱의 모양은 사각형입니다. 항상 동그라미를 누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꼭 말씀드려요. 사각형의 이 비디오 사진이 들어간 앱을 따다 더블 클릭하세요. 최대 기능 편집기를 쓰실 겁니다. 이곳에서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고 특수 효과도 넣고 많은 기능들을 써보실 거예요. 최대 기능 편집기를 클릭.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화면이 나오실 수 있어요. 저처럼 화면이 바로 뜨는 게 아니고 가운데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이런 창이 나오면 밑에 나중에 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상단에 X자 닫기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꼭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하기 또는 닫기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파워 디렉터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파워 디렉터의 화면 구성을 설명드릴게요. 화면 구성과 메뉴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수업을 따라가기 편하십니다. 가장 위쪽 상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재생 등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 만들거나 또는 도중에 만드시다가 저장하시기 위해서 파일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파일 메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프로젝트 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에서 음악을 추가하고 자막을 추가하는 이 자막 또는 음악 그리고 컷 편집 모든 과정들을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프로젝트 상태에서 완료 직전까지 편집 요소들을 다 해보시고 마지막 더 이상 편집할 게 없다 하시면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편집 중인 도중이고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다. 바깥 공간을 클릭하셔서 파일 메뉴를 닫아주겠습니다. 상단에서 한 칸만 내려오시면 캡처, 편집, 제작, 디스크 만들기 4가지의 작업 모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업 모드에서는요. 편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편집이 눌러주셔야 되고요. 내가 동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면 동영상 제작 작업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편집 모드에서 계실 거고요. 마지막에 다 완성하실 때만 제작 모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워 디렉터의 기능들은 왼쪽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능이라는 말 대신에 특이하게 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특수 효과를 넣고 싶다 하신다면 FX라고 적혀 있는 효과룸을 클릭하시면 돼요. 효과룸을 탁 클릭하시면 가장 먼저 다양한 특수 효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별이 흩날린다든지 불꽃놀이가 보인다든지 이런 특수 효과들을 나의 동영상 위에 추가 합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체룸도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대화 상자 같은 추가 요소들을 동영상 위에 또 합성하실 수 있고 입자룸도 클릭해 보세요. 입자룸도 클릭하시면 움직이는 3D 효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룸이라고 불리는데요. 당연히 자막, 글자를 입력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차근차근 클릭하시면서 이 메뉴 기능들을 익혀보세요. 밑에 번개 표시 모양이 있는 전환룸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과 화면이 넘어갈 때 타일을 전환 효과 주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요, 위쪽에 올려보시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미리 보기도 가능하세요. 자, 위쪽에 올리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클릭한 이 효과는 교환인데요. A 영상이 위로 올라가면서 B 영상이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 미리 보기 창에서 어떤 식으로 해당 영상이 적용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환룸 밑에 보시면요. 오디오 믹싱룸 있습니다. 오디오 믹싱룸. 소리를 하나씩 내가 조절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원본 영상의 소리랑 내가 배경음악을 추가하셨을 때 그리고 나의 목소리로 나레이션도 넣으셨을 때 이 각각의 다양한 소리를 하나의 영상에 입히실 수 있는데 이때마다 해당 소리를 따로따로 관리하시기가 수월합니다. 오디오를 3개를 넣었다.
그러면 1번 오디오, 2번 오디오, 3번 오디오 이렇게 나누어지면서요. 음량도 조절 가능하시고 또는 페이드 인 아웃 효과들도 넣으실 수 있어요. 바로 그게 가능하신 메뉴 오디오 믹싱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쪽에 해설 녹음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설 녹음룸을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탑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이 메뉴 사용이 활성화되는데요. 데스크탑용 마이크가 없으신 분은 당연히 이곳이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밑으로는 자막룸 있습니다. 자막을 쉽고 빠르게 넣으실 수 있는 효과고요.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실 메뉴가 사실 첫 번째 미디어룸입니다. 미디어룸을 클릭해 보세요. 저처럼 미디어룸을 클릭하시게 되면 사진 또는 동영상들을 이곳에 저장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음악,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나의 컨텐츠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내 영상을 불러다가 저장소에 집어넣으시고 라이브러리, 그 다음 원하시는 영상만 밑에 작업 공간으로 가지고 오셔서 직접 자막도 입히고 음악도 입히고 불필요한 부분은 편집, 잘라내기 하셔서 마지막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미디어룸에서 사진, 동영상, 음악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셨습니다. 위쪽을 볼게요. 오른편에 보시면 가장 큰 화면이 미리 보기 화면이세요. 내가 자막을 넣었을 때 과연 이 자막이 잘 들어갔는지, 또 불필요한 부분을 잘랐는데 정말로 그 부분이 잘렸는지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할게요. 미리 보기 화면은 바로 아래쪽에 컨트롤 메뉴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실 때, 동영상을 정지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 위치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막, 음악, 컷 편집 모든 작업 과정을 바로 하단에 있는 이 작업 영역에서 해보실 거예요. 이 작업 영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작업 영역마다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첫 번째로 보이시는 이 사각형의 점이 그려진 아이콘은 미디어 아이콘입니다. 음악 빼고 사진과 동영상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럼 미디어에 음악도 제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음악은 안 되냐면요. 음악은 여기 스피커 모양 보이세요? 이 오디오 트랙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수 효과를 넣으실 때에는 반드시 FX라고 적혀져 있는 이 특수 효과 트랙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를 넣으실 때에는 당연히 T자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 글자 트랙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트랙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트랙은 여기 보이시는 이 직사각형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실 때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보통 1번 주자가 달리는 트랙이 1번 트랙, 3번 주자가 달리는 트랙이 3번 트랙이시죠. 달리기는 그 선수의 순서에 따라서 길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1번 주자가 자기가 늦게 뒤쳐졌다고 해서 3번 트랙을 가로지를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우리가 작업하실 때요. 소리를 다른 트랙에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특수효과 트랙에 넣는다. 텍스트 트랙에 넣는다. 안 됩니다. 오직 각자 자기 길을 자기가 잘 요소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소리를 내가 집어넣어야 된다 하시면 오디오 트랙, 특수효과를 넣어야 한다면 FX 트랙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노란색으로 뭔가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동영상은 0분 0초부터 시작해서 6분짜리다 하면 6분, 10분짜리 영상이다 하면 10분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위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타임라인, 즉 시간을 나타내는 선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 이 타임라인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세요. 저처럼 마우스 올리시면 시계 모양의 파란색 아이콘이 뜹니다. 이 파란색 아이콘을 잘 기억해 주세요. 타임라인은 내가 마음대로 느렸다가 줄였다 하실 수 있어요. 동영상의 길이를 느렸다 줄였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단위가 50초 단위로 보이고 계시거든요. 0분 0초에서 50초?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으로 당겨 보세요.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그럼 50초 단위로 보였던 타임라인이 8초 단위로 현재 저는 아주 더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드래그 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단위는 저랑 다르실 수 있지만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좁게, 즉 50초 단위보다 훨씬 더 1분 40초 단위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10초 단위로도 보실 수 있어요. 타임라인은 우리가 직접 미디어 넣어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디어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시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을 사용해서 익혀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내 영상을 쓰실 거지만 지금은 예시 사진과 영상을 쓰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하나의 사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선택한 트랙의 삽입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해 보세요. 저처럼 선택한 트랙의 삽입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 사진이 미디어 1번 트랙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현재 동영상처럼 슬라이드쇼로 구성이 되신 거예요. 자, 이 위에다가 이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럼 저처럼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면서 어떤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진이 5초 동안 동영상처럼 재생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넣어보실 거예요. 이때 빨간색의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이 지시선인데 모든 영상, 자막, 음악이 들어가는 위치를 지정해줘요. 심지어 컷 편집할 때 어디서부터 자를 것인가, 이 자르기 위치도 이 빨간 지시선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시선의 위치를 우리가 잘 옮기실 줄 아셔야 돼요. 저처럼 클릭으로 옮기셔서 영상의 오른쪽으로 끝에 옮겨주십시오. 영상의 끝부분에 옮겨주시고 그 다음 다시 다른 사진을 클릭하셔서 넣기 하겠습니다. 삽입. 그럼 이때 지시선의 오른편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삽입 메뉴를 사용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직접 드래그 하셔서 이미지를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직관적이니까 드래그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클릭하셔다가 손가락 떼지 마시고 트랙 위까지 오셔서 그 다음에 손가락을 놓아주시면 저처럼 사진이 붙습니다. 그럼 이 영상들이 실제 영상인지 재생해 볼게요. 이 빨간색 지시선이 0분 0초에 오도록 클릭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바 또는 재생 버튼을 클릭. 그럼 이때 사진이 5초 지나가고요. 다음 사진, 그리고 또 5초 지나가고 다음 사진, 5초 지나가고 다음 사진. 영상처럼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또는 일시정지 버튼을 이곳에서 눌러주세요. 일시정지 버튼입니다. 클릭하셔서 눌러주시면 영상은 종료됩니다. 스페이스바로 보통 많이 다루시니까 스페이스바를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해변 영상 보이시는데요. 해변 영상도 끌어다가 저처럼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해변 영상은 다른 사진과는 특이하게 밑에 오디오 트랙에 새로운 표시가 보이네요. 해당 영상은 소리가 들어있는 동영상입니다. 재생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의 움직임과 파도 치는 소리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동영상을 이곳에서 편집하실 건데요. 동영상은 반드시 원본의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본 소리가 1번 오디오 트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화면은 1번 미디어 트랙에 들어간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실수로 필요 없는 영상이나 사진을 넣으신 경우에는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끝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은 쉽게 삭제가 가능하세요. 저처럼 클릭, 끝에 있는 영상 또는 사진을 클릭하시고 딜리트 또는 상단의 휴지통을 눌러주세요. 휴지통 모양의 클립 제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바로 삭제됩니다. 끝에 있는 영상 또는 사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운데 있는 영상 하나를 잡아보세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휴지통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 작업 영역 안에 들어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휴지통 메뉴 이름도 클립 제거라고 나와요. 휴지통을 탁 클릭할게요. 그럼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옵션 창이 3개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지 제거가 되실 수 있어요. 만들기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간격을 제거 및 만들기를 클릭해 보세요. 저처럼 만들기 옵션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사진은 사라지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사진을 안쪽에 집어넣지 않는 이상 이 영상은 화면이 까맣게 나오시는 거예요. 5초 동안. 보통은 이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만들기로 클립을 제거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사이를 또 다른 컨텐츠, 미디어를 끌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끌고 와서 넣어주세요. 그럼 이 사이를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주면서 이제 다른 똑같은 영상들처럼 검정 여백이 사라지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선생님 클릭하시고요. 가운데에 다시 클릭해 보세요. 가운데 영상 또는 사진을. 그리고 휴지통을 저처럼 눌러주신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딜리트가 단축키입니다. 두 번째 간격 제거 및 채우기로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분명히 세 번째 가운데 있던 사진은 사라졌는데요. 뒤쪽에 4번 사진이었던 게 그 간격을 채워버렸어요.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달라붙으면서. 그럼 검은색 여백이 없으니까 화면이 까맣게 나올 일도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영상이 그대로 완전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저처럼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클립은 아래쪽에 텍스트가 추가됐다거나 음악이 추가됐다거나 다양한 다른 요소들이 추가됐을 때 그 요소들도 같이 이동시킨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우리가 사진과 영상만 넣어 놓으셨으니까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돼요. 사진을 또는 영상을 선택해 놓고 지울 때 뒤에 있는 영상이 앞으로 달라붙어야지 그 여백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컨트롤 딜리트 또는 채우기 옵션으로 삭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파워 디렉터를 설치하고 간단히 화면 구성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는 영상 편집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꼭 영상 촬영한 소스를 컴퓨터로 옮겨두시고 수업을 같이 따라 해주세요. 상단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장하지 않음, 아니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